영세한 상인들을 위한 정부 대출이 점포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는데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됐습니다. 영어 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첫 해여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청년들을 N4 세대라 부를 만큼 청년 문제 해답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가 높아진다면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의 주요 설비 등을 다루는 근로자들이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여서 정규직화 등 관련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여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던 대구의 기온은 27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이맘때 날씨를 보이겠고요. 안동 지역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26도 예상됩니다. 또 밤사이 경북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비로 인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 지수는 오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 안팎에서 심한 더위 없이 야외 활동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N4 세대라고 부를 만큼 좀처럼 청년 문제의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청년들의 투표율과 정치 참여가 높아진다면 돌파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업과 연애, 취업 등 많은 문제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청년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참여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다 보니 굳이 청년 문제를 중요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문제라든지 취업률 문제, 등록금 문제가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청년들이 정치적 선거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에게 표를 주는 중장년층에 대한 공약이 많고 하다 보니 열악한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정치 무관심으로 다시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투표를 해도 큰 변화가 없구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또 청년들의 저조한 투표율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 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청년들은 현재 청년 정책을 다루는 정치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청년 스스로의 과제는 없는지 성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인구 분포상 청년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청년 문제를 다루는 각종 위원회나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사실은 청년들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좀 높이는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청년 문제 주요 해법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첫 모의평가가 어제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국어, 수학 영역의 변별력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국어 영역은 까다로웠던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쉬웠지만 화법과 작문에서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와 사회과학탐구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수학은 가형, 나형 모두 지난해 6월 평가보다 다소 어려웠고 상위권을 결정하는 문항은 여전히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다 보니까 국어, 수학을 좀 많이 변별력을 둔 것 같아서 좀 많이 변별력을 당한 것 같습니다. 1교시 국어였는데 작년에 비해 EBS 연계도 많이 되고 신유형 문제가 많아서 좀 힘들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지원할 대학의 요강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정시로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수시로 지원해야 할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는 전국적으로 한 해 전보다 14,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소폭 늘어난 반면 수학 나형 응시자는 큰 폭으로 감소해 취업에 유리한 자연계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인문계는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들고 자연계는 늘어나는 현상으로 인문계는 지역 대학들은 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자연계는 인기학과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이번 평가의 점수보다는 성적을 분석한 뒤 여름 동안 자신의 취약 과목을 집중적으로 보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의 한 시장에서 영세 상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이 엉뚱하게 점포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대출 사업을 위탁받은 시장 상인회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건데 보완이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설을 앞두고 이 시장에서 영세한 상인을 위한다며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월세를 받는 점포주 등 부적격자에게 8,800만 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대출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상인들은 몰랐습니다. 대출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해보지도 안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해나왔죠. 당시 상인회장 권한대행이 융자심사위원회에 자기 가족까지 참여시켜 점포주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대출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전통시장에선 상인회가 선이자까지 맘대로 떼고 상인에게 대출금을 줬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인회가 정부의 영세 상인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 상인회가 정부 대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상인회가 상인에게 필수 서류를 받고 대출 심사까지 하지만 정작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의 말만 믿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융자심사위원회에는 점포주도 들어갈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한 상인들이 점포주 눈치까지 봐야 하는 등 상인회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해준 금액은 2,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하고의 사업자는 구청인데 구청이 상인에다가 위탁하는 형태로 계약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상인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진흥원과 협약을 맺었지만 형식적인 조치일 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부적격 대출을 회수하고 2달 동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갑자기 쏟아진 우박 피해는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 내린 데다 워낙 위력이 컸기 때문인데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또 내릴 가능성은 있는지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와 함께 세차게 내리는 우박이 농작물을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우박은 양도 많을 뿐더러 크기가 커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우박을 여기 몇 번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건 처음이래요. 우박은 지상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 지상 5km 지점에서 찬 공기와 만난 뒤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상공의 찬 공기가 영하 15도로 5도 정도 더 떨어진 데다 지표에서도 차등 가열과 지형적 영향으로 상승 기류가 더 활발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우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지표와 상공의 온도차가 40도 정도면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오늘은 지표의 온도가 30도 가까이 됐고 상공의 온도가 영하 15도로 45도나 차이가 나 우박 생성 조건에 부합한 겁니다. 최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지속된 데다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며 상승 기류를 꾸준히 유지시킨 게 원동력이었습니다. 지상의 따뜻한 공기하고 온도하고 이제 지상 5km 정도 되는 부분에 찬 공기가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우박 입자가 커질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대기 불안정 상태가 당분간 계속되고 5, 6월뿐 아니라 9, 10월 가을철에도 우박이 자주 내린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원전의 주요 설비 등을 다루는 근로자들이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이다 보니 정규직화 같은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14기. 원자로 열을 식히는 냉각 설비 관리, 각종 시스템 계측과 제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의 경우 상시적인 정비 활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한수원 소속이 아닌 최저입찰로 계약된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입니다. 1년마다 소속 업체가 바뀌고 근무 년수에 따른 경력도 임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 도급도 아닌 공사 도급으로 총 설계 금액의 인원수를 나눠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기 근속 연수나 호봉이나 이런 제도가 아예 없었고. 더 큰 문제는 한수원의 1차 외주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준 2차 외주업체 근로자들입니다. 경영 공시된 7천여 명 외에 추가로 2천여 명 정도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공기관 경영 공시 기준에 따른 소속의 인력은 모두 공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근로자들의 정확한 인력 규모는 알 수 없다며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 근로자들은 원전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과 산업재해 위험성에도 가장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숨진 10명 전원과 부상자의 91%는 모두 이와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이 자칫 정비 불량과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용의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좌우구면하지 말고 시급히 조속히 정규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이 철폐되는. 현재 국회에는 생명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접 고용 법률이 계류 중이고 정부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직 전환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건설업계 관행과 맞물려 원자력 발전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역 간접고용 현안 사업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한국수력원자력 하청 수산인더스트리, 포스코 사내하청인 MPENC 등은 경북 지역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간접고용 해결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서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의 낙동강보가 어제부터 상시 개방돼서 낙동강이 과거의 모습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가 환경 회복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보에 갇혀있던 낙동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립니다. 어제 오후 2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보와 달성보 등 전국 6개 보의 수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보 건설 이후 녹조라떼라는 말을 낳을 만큼 낙동강은 극심한 수질 악화에 시달렸고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과거의 물관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천명하듯 수문이 상시 개방된 것입니다. 이제 유속이 늘어나게 되고 적정 유속을 확보하게 되면 녹초는 좀 더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개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태 변화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이걸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가뭄에 대비한 제한 수위까지 내리기로 하면서 사흘 안에 강정고령보는 수위가 1.25m, 달성보는 0.5m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문 개방으로는 녹조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10억 톤 중에서 1억 3천 톤만큼밖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로는 녹조를 잡는 데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인 수문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 인근의 일부 농민들은 농사가 걱정입니다. 물 빼보면 물이 놔둬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만큼 주변에 피해가 엄청 크단 말입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정부는 상시 개방되는 4대강 보지역이 가뭄과 관련이 없고
수자원 이용에도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 보호 개방 상황을 모니터링해 추가 개방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오랜 논란 끝에 열린 낙동강 보의 수문이 낙동강 환경 회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예산 낭비와 환경 오염의 대명사로 전락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한다며 강 주변에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한 이 생태공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김은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구미보 인근에 있는 생태공원. 벤치는 칠이 벗겨지고 뒤틀렸고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사방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제대로 된 그늘 하나 없어 사람들의 발길은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달성보 하류에 있는 한 생태공원도 마찬가지. 철제 조형물은 떨어져 나가 녹슬었고 밀림처럼 수풀이 우거져 산책로 데크에는 덩굴이 칭칭 감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산책로 중앙에 있는 광장 같은 곳입니다. 벤치를 만들어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놨지만 잡초만 무성해서 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이런 생태공원은 낙동강 일대에만 90여 곳. 장소에 따라 관리 주체도 다른 데다 국비 지원도 해마다 줄면서 관리를 떠안는 지자체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넓고 뭐 또 예산은 그 해마다 줄고 있기 때문에 두번 해도 정말로 풀이 너무 여름에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참 해도 표가 납니다. 무분별하게 전 구간을 다 활용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낭비 사례가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수변 공간을 자전거길과 연계해 삶의 공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방치되고 있는 건 마찬가지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자연 상태로 되돌려서 야생의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타당성 검토도 없이 획일적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이 혈세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8월 말까지 금호강 산격대교 상류 지역에 주차장과 화장실, 음수대 등을 갖춘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잔디광장에 50면을 갖춘 야영장은 입구에서 관리자에게 이용객 등록을 하면 누구나 한 번에 2박 3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은 휴장합니다. 지난 5월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이 28만 2천여 명으로 개항 이후 월간 이용객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는 또 올 1월부터 5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133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51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1%가 증가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대구국제공항은 이달 8일부터 도쿄와 나리타 노선을 주 14편 신규 취항하고 오사카와 삿포로 노선도 증편할 예정이어서 국제선 정기 노선의 운항 편수는 주 192편에서 224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시가 오늘 오전 제22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대구의 산업구조 전환 정책 등 대구 환경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의 20% 정도까지 줄이겠다는 당초 계획을 1조 300여 원의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의 산업구조를 미래형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청정에너지 등 5대 산업 주도의 구조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시는 대구를 물의도시와 숲의 도시로 조성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시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세제곱미터에 42에서 47마이크로그램으로 대구시 목표 환경 기준인 45마이크로그램을 상당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대경 CEO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15년의 경우 대구의 11개 도시대기 측정소 가운데 5곳의 측정소에서 연평균 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했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구군별로 미세먼지 배출 특징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 통행을 제한하는 정책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대구경북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BSI, 즉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81로 지난 4월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1월 60일에서 4월에 84로 상승세를 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비제조업의 업황 BSI도 67로 전달과 비교하면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제조업계는 경영의 어려움을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경쟁 심화 순으로 꼽았고 비제조업계는 내수 부진과 인력난, 인건비 증가와 경쟁 심화, 자금 부족 등을 들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지만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어제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던 대구의 기온은 오늘 27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 지역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그 밖의 지역은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 15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모두 27도를 밑돌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설악산과 지리산에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지만 오후에 개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 안팎에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